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가 다시 2차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했음에도 주가가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낮은 것 같아서 이제 뭐라도 사야 하나 고민인데 무슨 회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급하니까 PER, PBR 낮은 종목이랑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거 그냥 싸 보이니까 일단 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많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담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바텀업 투자자들이 장기간 투자할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 회사에 대한 조망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에서 회사를 보는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PER이나 PBR, 뭐 하청회사는 피해라, 배당 잘 주는 회사를 택해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회사가 장기간의 그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을 나누면서 동시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주주들이죠. 주주들도 부를 이루려면 회사에 어떤 점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넓고 좀 숲을 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손에 좀 확 잡히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유튜브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 상태로 구체적인 종목을 봐야지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틀 같은 거 없이 마구잡이로 보고서 많이 읽고 신문 많이 읽고 이래도 사실 뭐 오랜 시간이 걸리면 투자가 좀 늘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많은 시간을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을 조금 주식에 대한 틀, 종목에 대한 틀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제 그 생각에서 나온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100배 주식이라는 책에 나온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대가들의 책에서 반복하고 반복돼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 다시 소개해 드릴 건데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거 그 뭐 사골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강조하고 반복했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못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우리 같은 초보들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뼈에 각인시킨다는 느낌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분기만 보고 실적을 예측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리는 분기 모멘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의 장기적인 역량과 가능성 등을 보고 장기간 동행해서 뭐 성장을 함께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장기간 동행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업이 있는 우리 직장인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후자의 방식이 적합합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장기에 걸쳐서 동행할 기업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아까 그 책에 의하면 100배 주식 책에 의하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들의 부를 불려줄 기업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속적이지 못하면 이 장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이라는 기둥입니다. 지속적이려면 시간과 성장이 동시에 연계돼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에서 이제 각각의 개념들이 파생해서 나오는데 좀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싹 정리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부담 없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 오랜 기간을 견디는 우리의 인내심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복리 축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실제 시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복리가 충분히 쌓일 물리적인 시간을 기업한테 줘야 되고요. 투자자는 그 시간을 충분히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평가를 할 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방임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관찰하면서 기업 자체의 복리를 쌓을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라는 기둥을 헛되이 날리지 않으려면 또 다른 두 번째 기둥인 성장이 충분히 담보되는 기업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장을 쪼개보면 BM의 강력함에서 오는 성장이 있고요. BM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뜻하는 거죠. 사업의 강력함, BM의 강력함에서 오는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유능한 경영자로부터 비롯되는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자인 BM의 강력함을 보통 해자라고 바꿔서 부르고요. 후자인 유능한 경영자를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굳건한 BM을 가진 기업이 자본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경영자를 만나게 되면 기업의 효율을 보여주는 지표인 ROE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ROE 아시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흔히 그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비유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일정 수준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ROE 구하는 공식 분모에 자본의 크기가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ROE를 유지하거나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당연히 ROE를 유지 내지는 개선해 나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겠고, 그런 기업의 큰 특징이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 좋은 BM과 유능한 경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좋다고 마냥 알고 있었던 배당,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연구개발비 증액, M&A,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ROE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자본 배분 행위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그동안 성공적으로 반복을 했다면 이 기업은 유능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서 조금 더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ROE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 것이고, 기업도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선두기업의 좋은 수익 기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후발주자의 출현을 불러일으킵니다. 선두기업을 모방하고 개선한 후발주자의 자본주의적 파괴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경쟁에 따라서 선두주자의 그 높은 ROE를 평범한 수준으로 회귀시키게 됩니다. 이런 평균회귀는 모든 것을 평균으로 이끌고 가는 시장의 강한 추세를 말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해자예요. 이런 평균회귀 법칙을 거스르면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해자거든요. 이런 해자의 존재는 기업에게 있어서 자본 축적에도 불구하고 ROE를 유지 내지는 개선시키게 되는 아주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가진 해자는 법적인 테두리가 될 수도 있고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지역 독점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고객이 가진 높은 충성심도 해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 측면의 그 규모의 경제도 해자가 되고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도 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몇 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술이 해자가 될 수도 있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미세 공정에 그 노광 장비가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가 없어요. 그 노광 장비 회사 중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85% 정도 됩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높은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이 노광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갑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장비 회사지만 을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장비를 팔아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해자의 굉장히 흔한 예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이 장비 납품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해자는 실체가 있어요. 단순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기술을 근거로 해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고 실제로 실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되면은 될 거야, 이것만 통과되면은 될 거다, 이게 기술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실존하는 해자예요. 이런 개념만 있으면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쉽게 걸러질 수가 있겠죠. 이런 해자의 강력함 때문에 피터 린치가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BM과 해자의 유무가 경영진에 우선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좋은 해자가 유능한 경영진의 효율적인 자본 배분 능력과 결합이 되게 되면 다시 해자를 강화시켜주는 선순환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성장하는 기업의 지속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과 투자자의 지속적인 인내가 연계되게 되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정말 궁극적인 장기 지속성이 완성이 되면서 주주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도대체 해자 유무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데? 라는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점수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기준을 딱 세워갖고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이고 다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직관 혹은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직관이나 통찰이 무슨 점쟁이가 점 보는 것이나 아니면 막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 통합적 사고라고 하죠. 이것저것 깊게 아는 지식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사고와 판단, 이런 것들을 그 직관과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업이 시간이 걸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내가 예상했던 흐름이 실제로 펼쳐지는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것이 틀렸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진 것으로 판단했던 혜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이런 지식과 경험의 깊이가 더해가고 그게 쌓이고 연관돼서 여러 분야에 엮이다 보면 바로 좋은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직관과 그 통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사고를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뭐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런 보고서나 기록들 없이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이게 저번 분기보다 뭐 때문에 늘었네 줄었네 이런 것들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해서 좋다 나쁘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 경험들에 의해서 싸다 비싸다 미래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기록하고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돼서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쌓는 게 이 지속성, 오늘 말한 지속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수익률을 크게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뜬구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개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물론 오늘 한 얘기 굉장히 재미없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위에도 처음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그 관심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업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주식이 쌓일 때, 선택지가 넓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넣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기업들 찾아서 장기 동행하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겠고,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런 것도 하기가 나는 힘들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대안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괜찮은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거든요. 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